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요 해석 29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해서합, 산화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인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를 한자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합형, 이용옥. 서합은 형통하니 옥에 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합계의 상계는 리화이고 합계는 진내입니다. 그래서 서합은 위아래 턱이 맞물려 입안에 음식물을 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벌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형벌의 의미가 있어서 상과 벌을 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진뇌는 움직이죠. 그래서 턱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래 턱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강이 이렇게 방해물인데 씹어서 이 방해물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해물이 든 음식물을 씹어서 없애는 것을 재인을 교화하는 어려움에 대한 비유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계리는 불, 밝음, 예의, 분별함, 절단, 방비, 전쟁, 감옥, 중요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합계지는 울의 움직임, 진동, 동쪽에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니 이제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은 고사역에서는 이 활해서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고기를 씹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배고픈 인간이 고기를 씹다가 발생한 여러가지 이야기에 관한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한자글을 보면은 서합형 이용옥, 서합은 형통하도다. 옥사에 갇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서합은 입속에 물을 넣고 위아래 턱을 움직여서 음식물을 씹는다고 합니다. 이용옥은 옥사에 갇히는 것이 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합이 형통한 것은 음식물을 넣고 씹기 때문이다. 옥사에 갇힌 것이 이로운 것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보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구체적인 효의 스토리를 보면은 초구, 구교멸지, 족쇄를 끌며 발이 잘려나간다. 무구, 그럼에도 허물이 없는 것은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는 것은 목이 잘리는 형벌보다 가벼우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부멸비, 유기, 고기를 씹다가 코가 잘려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함에도 무고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고기를 훔쳐 먹다가 코가 잘리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석육, 마른 고기를 씹는다. 우독, 해로운 것을 씹는다. 만났다. 소린, 조금은 어렵다. 즉 마른 고기를 먹다가 해로운 것을 씹게 되었으나 삼키지 않아서 화를 입지 않으니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사, 석은자, 뼈가 있는 마른 고기를 씹었다. 득황시, 구리 화살촉을 얻게 되었다. 길, 배고픈 사람이 석은자를 씹다가 구리 화살촉을 얻게 되었으니까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은육, 마른 고기를 씹다. 득황금, 화살촉을 얻게 되었다. 무구, 삼키는 것은 위태원화, 삼키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교멸이, 형틀을 쥐고 기가 잘려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흉, 배고픈 이가 고기를 훔쳐 먹다가 잡혀서 목에 칼을 쥐고 머리가 잘려 나가는 형벌을 받으니 결국 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사역의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교멸지 무구, 족쇄를 채워서 발을 멸함이라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기, 서부멸비 무구, 다른 사람의 살을 물어뜯다가 코를 다치게 되었으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육상을 보겠습니다. 서석육, 우독, 소린, 무구, 마른 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남이니 조금 부끄러우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사,
서근육 득금시 이간정 길. 마른 포를 씹다가 금으로 된 화살촉을 얻으니 어려움 속에서도 바롭게 하면은 이롭다 하니라 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호를 보겠습니다. 서근육 득황급 정여무구. 마른 고기를 씹다가 황금을 얻었으니 바르게 하고 두려워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구 하교멸이 흉. 항세를 채우고 귀를 다치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집이 세서 이제 끝끝내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형벌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정도를 나타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합형 이용옥. 서합은 형통함이니 옥사를 처리함에 이로울 것이다. 그 다음 초구 구교멸지 무고. 착고를 차서 형구를 차서 마침내 발까지 잘리게 되니 이렇게 죗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이 서부멸비 무고. 부귀를 탐하는 자가 탐욕스럽게 고기를 씹다가 마침내 코를 잘리게 되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허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서성육 우독 소림무구. 마른 육포를 씹다가 독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과거를 고침에 있어서 소위는 인색함이 있을 것이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9.4 서건자 득금시 이간정 길. 뼈가 있는 마른 고기를 씹다가 고기 속에 쇠 화살촉을 얻게 되니 어려운 일을 맡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이로울 것이며 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6.5 서건육 득황금 정여무구. 마른 육포를 씹다가 황금을 얻게 된다. 맡아서 하는 일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게 될 것이다. 상구 하교멸이 흉. 형틀을 쓰고 이형에 처해져서 또한 귀가 잘리게 되니 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형의 전법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풀이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해서 세 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고형의 전법을 통해서 점을 치고 변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그러면은 고사역에서는 이 개별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같이 한번 한글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활의 서합계는 배고픈 인간들이 고기를 씹다가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때로는 형벌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서합은 이제 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합은 입속에 음식물을 넣고 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형통한 것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용옥, 옥은 옥사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용옥은 옥사에 갇히는 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로우냐? 배고픈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옥사에 갇혀서 그래도 있는 게 나으니까 옥사에 보내면 이롭다고 합니다. 그럼 초구를 보겠습니다. 구교멸지, 즉 구는 명사로서 신이고 동사로서는 끈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는 또 나무로 만든 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교는 누교이며 족쇄를 끈다는 말입니다. 멸은 끊다, 잘려나간다입니다. 지는 발. 그래서 구교멸지 전체는 멸지는 발을 없앤다고, 즉 발이 잘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교멸지의 전체적인 의미는 족쇄를 끌며 발이 잘려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가지 고대에 여러가지 형벌이 있는데 묵형은 얼굴에 먹을 찍는 형벌이고 의형은 코를 베는 형벌이죠. 월형은 발을 베는 것이고 궁형은 성기를 제거하는 형벌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마천이가 궁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고기를 훔쳐 먹었으나 발이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았으나 죽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이 서부멸비. 서부멸비는
비는 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멸비, 코를 없앤다. 즉 서부멸비는 배고픈 사람이 고기를 훔쳐 먹다가 코가 잘려나간 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무구, 형벌을 받았으나 죽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3 서건자 우독, 소린 무구. 즉 우독은 해로운 독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성육은 마른 고기를 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해로운 것을 씹었지만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소린이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행히 삼키지 않았으니 허물이 없다. 그래서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키지 않아서 해를 입지 않아서 무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사를 보겠습니다. 서건자 득황시 득금시 이간정 길. 서는 씹는다. 건은 마르다. 즉 건자는 뼈가 있는 마른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건자 마른 고기를 씹었다. 그런데 득금시는 구리 화살촉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구리가 귀한 것이니까 횡재를 한 것이죠. 그다음 이간정 마른 고기를 씹다가 구리 화살촉을 씹어서 어려움에 처했으나 어려움에 대한 점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길 이제 이렇게 구리 화살촉을 얻었으니까 횡재를 하였으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을 만나서 귀한 구리를 얻었으니까 이롭고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5 서건육 건육은 육포로 마른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른 고기를 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득황금 똑같이 구리 화살촉을 씹었다 얻었다 이 또 역시 횡재했다는 이야기죠. 위태로운 것은 누런 구리 화살촉을 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빨이나 이제 영향이 가겠죠. 그러함에도 무구라고 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마른 고기를 씹다가 누런 구리를 얻었으니까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삼키지 않았고 아무런 탈을 입지 않았으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구는 하교멸이 흉. 하교멸이는 이제 일단 하는 이제 짐을 맨다고 등짐을 맨다고 합니다. 교는 칼이라는 형구입니다. 목에 차는 칼이라는 형구인데 이 멸리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 귀가 잘려 나간다고 합니다. 형태를 쥐고 귀가 잘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고 흉하냐면은 이 귀가 잘려 간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 나갔다. 교수행에 처해졌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즉 배고픈 사람이 고기를 훔쳐 먹다가 목에 칼을 쥐고 머리가 잘려 나가는 형벌을 받으니 흉하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잘려나가는 형벌이 너무 잔인하니까 귀가 잘려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활에서 씹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22번째 개는 산화비계입니다. 산화비계는 산 아래 이제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글을 보면은 비형 소리 유유왕 비는 형통하니 갈바가 있어서 조금 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께는 산, 학께는 리화입니다. 이 한자비는 꾸미다의 뜻입니다. 수식하다. 즉 천문은 하늘을 장식하는 문식이고 인문은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문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꾸미는 것은 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의 꾸밈의 실질이 허세가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실제의 모습을 봐야지 비의 화려한 모습에 치중하면 안 된다.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께가는 멈춤, 정지, 소남, 구하다, 열매, 죽음, 절제상이 있습니다. 학계리는 빛, 밝음, 분별, 재물, 예절, 중려, 방비, 전쟁, 감옥의 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괴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주역 64개 노천리 기초 1에서 5까지 이 개별계가 어떠한 물상을 가지고 있는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논의와 달리 고사역에서는 이 산화비계를 이제 어떤 스토리로 구성을 하냐면은
신랑이 꾸미는 것을 소재로 신랑이 신부집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비형 소리 유황. 비는 형통하도다. 갈 곳이 있으면은 조금 이로울 것이다. 즉 비는 꾸민다고 이야기죠. 가기는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신랑이 신부집으로 혼인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리 유황. 갈 곳이 있으면 조금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를 보면은 비가 형통한 것은 신랑이 신부적 혼인을 하러 가고 또 혼인이 성사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이로운 것은 혼사 도중에 약간의 구설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효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은 초효 비기지 그 발을 꾸민다. 즉 신랑이 신부집에 혼인을 하러 가는데 신발을 깨끗하게 꽃신을 깨끗하게 이쁘게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사거이도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 즉 발을 이쁘게 꾸몄으니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기수 신랑의 아버지가 수염을 이제 깨끗하게 다듬는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비여 유여 신랑이 화려하게 꾸몄는데 땀에 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의 이야기를 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정길 오랜 기간의 점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사 비여 파여 신랑이 화려하게 꾸미고 이 파여는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여는 신랑이 화려하게 꾸민 것이고 파여는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마하녀 백마가 나는 듯이 달린다. 즉 신랑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버지의 머리도 새하얗게 되어 있어서 마치 말을 타는 듯이 백마가 나는 듯이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집단이 비구혼구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5 비유구원 신부가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속백전전 패백이 보잘것없다. 즉 예물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이죠. 그래서 혼사 예물이 보잘것없어 혼사가 성사될까 말까 약간 난점에 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길 결과는 좋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혼인이 메이드됐다 이 말이죠. 백비는 하얗게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름답게 꾸민다는데 요새로 이야기하면 흰 분을 발라서 이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구 혼사가 무사히 치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한번 보면은 이 백비를 꾸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사엑스는 하얗게 꾸민다. 즉 신부가 흰 분을 발라 예쁘게 꾸민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의 관점과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고사액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전체 주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사액의 관점인데 그럼 전통적인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한자를 보겠습니다. 자, 초요 비기지 사거이도 그 발을 꾸미니 수레를 버리고 걸어감이라. 6이 비기수 그 수염을 꾸민다. 그래 이 당시에 이 수염을 꾸미는 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수염은 윗 얼굴과 수반하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에 대한 상징성을 어떻게 파악할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수염을 꾸민다고 하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 9.3 비여 유여 영정길 꾸민 듯이 젖은 듯이 영원히 바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 비여 파여 백마하녀 비구홍구 6.4는 꾸밈이 희며 흰 말을 타고 달린다. 도둑이 아니고 혼인을 청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 비우구원 속백전전인 종길 언덕 위에 동산에서 꾸밈이니 비단의 묶음이 모질하면은 얼마 안되면 인색하나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다. 상구 백비무구 꾸밈이 없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꾸밈이 없는 이제 꾸밈의 완성 단계를 백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은 거기에서 아니라 흰 분을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게 설명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비형 소리 유유왕 비는 형통하며 작은 일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촉을 보겠습니다. 비기지 사거이도 그 군자는 한 걸음을 내걷더라도 감히 얘가 아니면 밟지 않는 법이니 그 발로서 실천함은 얘로서 아름답게 꾸미되 얘에 맞지 않으면 수레를 버리고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견해가 좀 다르죠. 6이 비기수 그 수염을 꾸미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의 논의를 보고 싶으신 분은 예전에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9.3 비여 유여 영정길 얘로서 아름다운 문체를 내는 것은 물이 서서히 적셔지듯이 할 것이니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은 길하게 될 것이다. 6.4 비여 파여 백여하여 한여 비구홍구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는 듯 하고 그 하얗게 센 백발의 모습이 희끗희끗하니 이것은 마치 백마가 흰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오르는 듯 하다. 처음에는 도적이 아닌지 의심하겠지만 도적이 아니라 곧 혼인을 맺을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기존의 견해와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 5를 보겠습니다. 비우구원 속백전전 종길 은자의 구원에서 얘가 찬년이 빛남이니 초야에 묻힌 현자를 초빙하기 위해서 늘어놓은 비단 열필이 그 속백의 예물이 매우 약소하나 비록 예물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었으나 그 정성이 매우 두터우니 끝에 가서는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구 백비무구 흰색으로 아름답게 꾸미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산의 관점이고 그러면은 마지막 끝으로 이제 고사역에서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랑이 신부 집에 혼인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즉 비는 꾸미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신랑이 어느 집으로 혼인을 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비는 꾸미다. 즉 색이 없는 것은 바탕이며 좀 바탕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비가 형통한 것은 신랑이 신부집에 혼인을 하고 가고 또 혼인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소리유왕 갈 곳이 있으면 조금 이롭다. 즉 비가 조금 이로운 것은 오효에서 혼사 도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그 혼수품이 조금 적어가지고 속백정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촉으로 보겠습니다. 비기지는 그 발을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기지는 발을 꾸민다는 말로 신랑이 신부집에 혼인을 하러 가면서 발에 꽃신등을 신고서 예쁘게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0만 꾸미는 게 아니라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하기도 하죠. 사거위도 그리하여서 수레를 버리고 걸어다닌다. 좀 자랑하긴 해야 되죠. 즉 신랑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에게 곱게 꾸민 발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거이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기수 그 수염을 꾸민다. 여기서는 기는 신랑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신랑의 아버지가 수염을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9.3 비여수여 영정길 비여는 신랑이 화려하게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는 젖는다의 의미이고 그래서 신랑이 화려하게 꾸미다가 유여 땀에 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정길 오랜 기간에 점은 길하다. 즉 신랑이 혼인을 하여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바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사를 보겠습니다. 비여 파여 비여는 신랑이 화려하게 꾸몄다. 파여는 새하얗게 되었다. 즉 따라가는 아버지의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여 파여 즉 신랑이 화려하게 꾸미고 따라가는 아버지의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백마하녀 이것은 마치 백마가 나는 듯이 달린다. 즉 혼인을 하러 가는 신랑도 즐겁고 신이 났고 백마도 신이 났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비구홍구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하러 가는 것이다. 즉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여러 명이 가니까 도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혼인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호 비우구원은 이제 어째 보면 구원은 응가하는 곳, 숨어 사는 곳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부가 거주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즉 비우구원은 신부가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백정전 속은 묶는다, 백은 비단
그래서 속백은 비단을 묶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전은 보잘것없다, 좀 소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백 전전은 패백이 보잘것없다, 즉 신랑이 갖고 온 예물이 조금 미미하다, 소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위기가 왔다 이 말이죠. 즉 신부 측에서 기대한 만큼의 예물이 아니어서 혼사가 조금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길, 혼사가 어렵게 되었으나 마침내 결과는 길하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구 백비무구, 아름답게 꾸미니 허물이 없다. 즉 백비는 하얗게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름답게 꾸민다는 이야기로 신부가 흰 분을 발라서 예쁘게 꾸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혼사가 굿, 잘 됐다 이 말이죠. 즉 무사히 치러졌으니까 무구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활해서합과 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활해서합은 씹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존의 논의는 이제 형벌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합입계는 꾸밈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사역에서는 신랑이 혼인을 하러 갈 때 어떻게 꾸미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3번째, 24번째 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